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잠실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아침 6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대통령실 앞 국민 제안을 했던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전 5월 10일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취임하신 지 2년 1개월 반 정도 되셨는데요. 자, 그 대통령 취임 초창기였던 2022년 7월 30일에 제가 대통령실 앞 국민 제안을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이제 서울시로 이첩이 돼서 서울시 광화문 광장 추진 사업단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회신이 되진 않았습니다.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 내용을 제가 오늘 새벽에 접하게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광화문 광장에다 높이 100m 높이의 국기 개양대를 설치를 하고 그 국기 개양대에 초대형 태극기를 또 개양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그 태극기의 크기는 가로가 21m, 세로가 14m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높이 100m의 개양대에다 설치를 하고 그 개양대의 하단 15m는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나중에 무슨 국가 등의 행사에 있어서 그 미디어 아트 공간에다가 홍보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불꽃을 또 조성을 할 예정인데, 그 불꽃은 실제 성화 형식으로 실제 불꽃을 설치할지 아니면 조명으로 불꽃 같은 조명을 만들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광화문 광장에서 현재는 높이가 가장 높은 건물이 정부 서울청사 바로 남쪽에 있는 외교부 건물인데요. 외교부 건물의 높이가 92m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8m가 높은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고 그 개양대 가장 높은 곳에 가로 21m, 세로 14m의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전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걸 오늘 새벽에야 제가 접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제안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저의 제안 내용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뭔가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제안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광화문 광장에 초대형 국기 개양대를 설치해서 국가 애국주의의 상징 공간, 국가적 상징 공간, 애국주의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저의 제안은 그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송파구청 앞 사거리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좀 건너야 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지 아니면은 신호를 대기할지 생각 중인데요. 저기 지하보도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를 통과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를 관리하는 송파구청 바로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요. 그 지하보도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문구도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자, 보시죠.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라는 매우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정말 음악은 힐링에 있어서는 최고의 수단이 음악 감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은 내 일상에 쌓인 영혼의 먼지를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의 2022년 7월 30일에 대통령실에 제안했던 국민 제안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서울시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나친 애국주의는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또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곳에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지나친 애국주의로 시대착오적인 조치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제안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가 2년쯤 전에 제안했던 그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서 검토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저의 제안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지금부터 저의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제안 내용이 더 맞는 건지 아니면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게 더 맞는 건지는 한번 일종의 국민투표로 보통 헌법 개정을 할 때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요. 자, 그렇듯이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뭔가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참고해가지고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의 제안 내용이 더 타당한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더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사람들이 좀 많이 통과하는 구간인데요. 자, 저의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제안 내용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1968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요. 또 그 동상에 북쪽으로 약 한 100m 정도 지점에는 약 15년 전에 설치된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두 분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1968년에 설치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 그리고 그 동상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는 지금부터 15년쯤 전에 설치된 세종대왕 동상, 이 두 분의 위대한 위인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알려드리면, 최근에 제가 한 1, 2주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 올림픽공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명실공히 부동의 랭킹 1위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랭킹 2위가 세종대왕, 랭킹 3위가 박정희 대통령, 랭킹 4위가 노무현 대통령, 랭킹 5위 김대중 대통령, 랭킹 6위 김구 선생님. 이 6분까지 제가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순위를 암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 2위가 각각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3, 4, 5, 6위는 그 순위는 각각 다르긴 하지만 비슷비슷합니다. 3등 박정희 대통령, 4등 노무현 대통령, 5등 김대중 대통령, 6위 김구 선생은 그 퍼센테이지 차이가 매우 근소합니다. 반면에 1위인 이순신 장군, 2위인 세종대왕은 확연하게 3, 4, 5, 6위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위대한 인물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거기에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세종대왕의 죄송합니다. 이제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신호가 바뀌어 버렸는데요.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앞 삼거리 신호가 바뀌어서 지하보도를 통과하겠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 지하보도를 통과하겠습니다. 지하보도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보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동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기단이라 하는데요. 그 기단의 높이가 현재는 10.5m고 그 위에 6.5m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단의 높이가 10.5m고 이순신 장군 동상의 높이가 6.5m니까 합하면 17m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의 머리 끄트머리, 그게 지면으로부터 17m 높이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높여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23m.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동상의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높여달라고 제안했던 근거를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평화의 문 광장에 우뚝 세워져 있는 평화의 문입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바로 근처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 멀리 서쪽 방향 약 1.5km 지점의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도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 기단 높이를 23m로 변경해달라고 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부터 약 10개월 전에, 즉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장 코스를 대략 말씀드리면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 이런 순으로 7박 10일간 4식구 가족 여행을 할 때 처음 방문했던 그 첫날, 그게 2023년 8월 26일 날입니다. 워싱턴 DC를 투어를 하면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워싱턴 기념탑, 링컨 메모리얼,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그러한 또 내셔널 몰, 이런 지역들을 투어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가 무려 169m 높이의 화강암과 대리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오벨리스크라고 하면 고대 이집트 시대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첨탑 모양의 그 기둥을 바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도 높이 23m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요. 그건 이집트가 프랑스에 선물한 것을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 높이 23m의 오벨리스크를 세워놓은 건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바로 워싱턴 DC 한복판에 세워진 워싱턴 기념탑, 영어로는 워싱턴 모뉴먼트입니다. 자, 그거 높이가 169m인데요. 그 워싱턴 기념탑을 중심으로 바로 북쪽에는 미국 백악관이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남쪽에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을 기리는 토머스 제퍼슨 메모리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기념탑 서쪽으로는 바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 부동의 랭킹 1위,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인물 랭킹 1위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듯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이 워싱턴 기념탑 서쪽으로 있고요. 또 워싱턴 기념탑 동쪽으로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계열의 10여 개의 박물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른바 내셔널 몰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기념탑 바로 동쪽에 스미스소니언 재단 계열의 10여 개의 박물관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동쪽으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고, 그 동쪽으로 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인 미국 연방의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워싱턴 기념탑 바로 동쪽에는 내셔널몰, 그 동쪽에는 연방의회 의사당, 그 동쪽에는 연방의회 도서관, 그 동쪽에 바로 연방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세계의 중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중심에 바로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이 높이 169m,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구성된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높은 169m의 오벨리스크인데요. 자, 그래서 미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연방의회 건물도 굉장히 높죠.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 앞에서 하고요. 그런데 워싱턴 DC에서 연방의회 의사당보다 높은 건축물은 바로 높이 169m의 워싱턴 모뉴먼트 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보다 높은 건축물은 세울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보다 높은 건축물은 바로 169m 높이의 워싱턴 기념탑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고 2위 랭킹 2위가 바로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기 때문에 그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169m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고요. 또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 기념탑 명칭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워싱턴 DC라고 하는 이유도 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 이름을 딴 거고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시애틀이 있는 주도는 올림피아인데요. 그 북서부에 있는 시애틀이 있는 그 주가 워싱턴 주죠. 워싱턴 주.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도 그 1971년에 워싱턴 주에 시애틀에서 출범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 워싱턴 주 이름에도 워싱턴 이름이 들어가 있고 수도 워싱턴 DC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도 있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워낙 존경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많은 지명 그 다음에 대학 이름 많은 명칭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라고 하죠. 국부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기념탑이 169m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개선문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개선문은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샤를 마뉴 대제, 그 다음에 루이 14세, 그 다음에 샤를 드골 대통령, 이상 4명의 인물이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위인 4인방인데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샤를 마뉴 대제, 루이 14세, 샤를 드골 전 대통령. 이 중에서도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이죠. 제가 인문학서적 3번째로 출판한 책이 2020년 4월 1일에 출간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 리서치를 했는데요. 자, 여하튼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하던 그 시절에 바로 가장 하이라이트가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스스로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의 즉위를 했었죠.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주년이 됐던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 그게 1805년 12월 2일인데요. 나폴레옹 황제 즉위 1주년이었던 그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던 게 아우스터리츠 전투고,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개선문을 착공을 했습니다. 개선문.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 등 수많은 나폴레옹의 승리의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바로 프랑스의 상징인, 프랑스의 랜드마크인 개선문을 건립을 시작한 게 그 이듬해인 1806년부터 건립을 했는데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실각이 됐던 엘바섬이나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됐던 그 기간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착공 30년 만인 183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1806년에 착공해서 1836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그게 프랑스의 랜드마크인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높이가 50m, 폭이 45m인데요. 자,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바로 개선문입니다. 높이가 50m, 폭이 45m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 10월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유럽 3개국인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여행할 때도 그 개선문을 방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프랑스의 상징, 바로 개선문, 에펠탑과 함께 프랑스의 상징이 바로 개선문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문도 상징성이 큰데요.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수많은 승리를 거둔 전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을 한 거고, 그 중에서도 나폴레옹 황제 즉위 1주년이었던 1805년 12월 2일에 승리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문을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또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는 지하철역 이름 오스테를리츠역이 있죠. 오스테를리츠역, 아우스터리츠 전투라는 말에 프랑스어가 오스테를리츠입니다. 그래서 오스테를리츠역도 있고, 프랑스 센강에는 오스테를리츠 다리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개선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상징이기도 하고 파리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트라팔가르 광장이 있습니다.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기단 높이 55m의 기단 위에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자,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제가 이틀 전에 촬영했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 즉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 또 1588년에 칼레 해전과 함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의 영웅이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인데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이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영불 해협을 상륙하기 위한 그 작전을 준비 중이던 그 상황에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트라팔가르 해협에서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가르 고시라는 지역에서 영국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무찔러서 세계 3대 해전이 된 게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그때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죠.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취지로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승리했던 전투가 세계 3대 해전 중에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자, 그래서 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없었으면 이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을 점령을 했었을 텐데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이 스페인, 프랑스 연합함대를 격침시켰기 때문에 영국은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팔가르 해전 승리의 주역인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 랭킹 1위는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영웅인 61대와 63대 총리를 한 윈스턴 처칠이지만 장군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입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1815년 6월 7일에 그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보다도 그보다 10년 앞서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를 가져온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심장부 런던의 트라팔칼 광장에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기단 높이가 무려 55m 높이 위에 넬슨 제독의 동상 5.6m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그 기단 높이 55m가 왜 55m냐?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트라팔칼 해전에서 지휘를 할 때 탑승했던 사령관의 함정 이름이 빅토리,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 호인데요. 그 빅토리 호의 돛대의 높이가 55m입니다. 빅토리 호의 돛대의 높이가 55m입니다. 돛대를 영어로 마스트라고 하는데요. 마스트의 높이가 55m입니다. 자, 범선시대 돛범자 돛대의 힘으로 배가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 돛배 범선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트라팔칼 해전입니다. 범선시대의 시작에 해당되는 전투는 칼레 해전인데 범선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트라팔칼 해전인데요. 그 범선시대의 마지막 전투였던 트라팔칼 해전에서 영국의 해군 제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그 배 빅토리호의 배의 마스트 돛대의 높이가 55m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상징성으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의 기단 높이가 바로 55m 기단 높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곳 강동구청역 도착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쭉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워싱턴 기념탑, 그 다음에 영국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런던의 트라팔칼 광장, 그런 걸 소개하면서 우리 이순신 장군의 동상 높이도 이순신 장군께서 23전 전승의 신화를 이룬 분입니다. 23전 전승의 신화를 이룬 그 이순신 장군의 그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단 높이가 10.5m인데 23m로 높여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 상징성으로. 자,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 55m에는 부족하긴 하지만 전 세계 관광객들이 런던의 트라팔칼 해전에서 넬슨 제독의 동상을 볼 때 기단 높이 10.5m인데 55m인데 같은 세계 4대 해전인 한산도 대첩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동상 높이는 넬슨 제독 동상 기단 높이의 약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성으로 23m 높이로 올려달라. 현재의 이순신 장군 동상 기단 높이 10.5m를 23m 높이로 올려달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은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부동의 랭킹 1위가 이순신 장군 동상이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을 추앙하기 위해서 그 상징성으로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기단 높이를 10.5에서 23m로 높여달라고 한 거고,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일부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애국주의로 시대착오적인 태극기를 세워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그런 말씀에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고요.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아침 6시 58분입니다. 자,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지금까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